네, 부총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준비할 기간도 부족하셨을 텐데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이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함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무역 질서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FTA와 WTO 체제는 사실상 이 기존 질서는 이제 흔들렸다. 그리고 이 체제 하에서 이제 각국이 어떻게 생존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FTA 체결 국가가 지금 미국 빼놓고 어디들이 있죠 지금? 한국을 빼놓고 네, 일본도 아니고 EU도 아닙니다. 아니 저 한국이 FTA 체결 국가. 예, 뭐 네. 칠레도 칠레도 있고. 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뭐 이런 이제 그 질서 변화의 근본은 미국 제조업의 붕괴 그리고 일자리 부족,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생산 시설 부족, 다 해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플조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이 질서를 이제 거의 파괴 수준에 만들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협상하게 된 그런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해방의 날이 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EU나 이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맞은 각국은 정말 비참한 굴욕적인 그런 협상 과정에 다 동참하게 됐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네네. 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총수요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 여파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각국의 어떤 수출 여파로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이제 미국의 이 집중된 투자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패권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좀 전략은 좀 필요하다. 이를테면 저는 이제 뭐 그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됐지만 EU와의 관계 혹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개척했던 동남아 시장과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뜨렸던 중국 시장 그다음에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 시장, 인도 이런 시장과의 어떤 수출 전략을 좀 새 판으로 좀 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출 전략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에서도 결코 이롭지 않다라는 말씀 좀 하나 올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출입 이제 그 좀 봤는데 7월 중국이 또 떨어졌어요. 사실은 2000년 이후에 무역 수지 흑자의 80%가 중국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온 게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과연 중국 시장을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다가서야 될지 이 문제가 저희로서는 또 관건이에요. 그리고 중국 수출 비중이 점차 축소가 됐고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을 좀 새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는 제가 볼 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저희들이 수출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집중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한국에 너무 과도한 흑자를 낸다고 또 한국을 이렇게 또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수출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하고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아마 중국의
이렇게 수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한국의 국가 전략을 이 개편해야지만 한국의 어떤 비전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된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있는 게 먼저 한 발 앞서 가는 전략들이 필요해요. 네. 중국이 사실은 기술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앞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제조업 역량이나 R&D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올라와야 거기서 리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 전략들의 기재부의 책임이 좀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국내 제조업 이제 공동화 현상의 한 세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내 생산실은 축소는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국내 전체적인 어떤 투자의 규모 실링은 우리가 무한대로 뭐 늘려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투자 실링에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국내 생산시설 투자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 좀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내 기존에 있던 생산시설들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제가 현대제철 좀 가봤는데요. 현대제철 몇 개 라인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생산 안 해요. 구조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생산 그러니까 뭐 철강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투자 규모가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덜 진행되면 국내 생산 시설이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뭐 다양한 뭐 세제 플러스 다양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균형 성장입니다. 이제는 내수 소비 기반 1분 더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수 기반 혹은 수출의 종목들도 이제 다양화됐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문화 산업을 수출하지만 K 컨텐츠를 수출하지만 이를테면 장치 산업들도 많이 필요해요. 아레나 같은 거. BTS 한번 공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의 하나의 품목이긴 하지만 국내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경제 정책 방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말씀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R&D나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아마 이번에 이제 저희들 새로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시면은요, 제가 진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초혁신 기술 경제로 갈 수 있는 그 추석을 낳기 위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 그리고 예산해서 이렇게 얼라이언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미국이 이제 제조 중심으로 갔을 때 이게 미국 중심으로 가다 보면 국내는 뭐 공동화 이런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일단 공동화보다는 퀄리티를 높이겠다. 국내도. 한번 따져보시죠. 반도체 HBM 생산한 나라가 세계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거 반도체를 강하게 시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 중국을 제외하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적극적으로 보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미국하고 얼라이언스에서 부가치를 확 높이면은 우리의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소극적으로 뭐 우리가 공동화되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럼 우리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진짜 이게 고부가 가치를 높여가지고 세계 시장을 우리가 다 잡자. 세계 시장을 다 잡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세 번째 균형 성장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제조뿐만이 아니고 K컬처, 한국의 이 식품, 한국의 문화, 한국의 무슨 이게 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R&D를 통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가격은 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 이제 한국 경제 과거와 다르게 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보자. 국민 전체가 모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6단체 그 회장들을 만나서 기업이 중심이 되라. 기업이 나서십시오. 그래서 모든 정부, 기재부도 다 도와드리겠다. 세제, 아까 말씀하신 거, 재정, 인력, 규제 완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가서 춤이라도 춰주겠다. 이런 식 각오를 가지고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앞장서서 이 한국을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